안녕하십니까. 한영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강민주입니다. 오늘은 정신간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서양의 정신치료의 역사, 서양의 정신건강, 간호의 역사, 우리나라의 정신치료의 역사, 정신건강 간호의 역사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의 정신치료의 역사에서 원시시대의 사람들은 모랄론적 관점으로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 모두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현상으로 생각하였으며 초자연적인 힘인 귀신이나 의용이 몸속으로 들어와 정신질환이 생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원시인들의 치료 방법은 귀신을 내쫓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마술사나 주문 외우기 등 이런 비인간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고대 시대인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여전히 귀신학 이론이 유행하였지만 이 시기에는 자연과학적 사고와 유물론적 세계관이 출현한 시기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파타고라스 등 많은 철학자들이 나타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 중에서도 히포크라테스는 정신장애를 조증이나 선망, 우울증, 광증으로 서술한 최초의 학자였고 그는 피타고라스의 체액설에 근거하여 모든 질병은 4가지 체액의 불균형 때문이고 정신병에 대한 신의 영향력은 부정하게 되면서 당시 정신치료 방법은 목욕이나 식이요법, 약초를 이용해 치료하였고 또 신이 현웅하기를 기다리는 사원 수면 치료를 하였습니다. 중세시대는 종교적 신념과 협박 치료가 강행되었습니다. 기독교 시대가 전파되면서 가시 악마설과 종교적 설명이 대두되면서 강등, 추방, 사회적 제거 등 가혹하고 징벌적인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찾아서 처형하였습니다. 이후 르네상스 시대인 15세기에 이르러 점차 자연과학적 견해나 인간의 존중 서상이 철학자들과 의사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정신질환도 심리적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정신기능도 제한법 법칙에 따른다는 견해가 생기면서 네덜란드 의사인 조한 웨이어는 정신질환을 귀신설에서 의학으로 분리하였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을 치료의 주된 방법으로 여기고 귀신 내쫓기, 감금 등 고문이 실행되었습니다. 1718세기 시대에서는 빈민법에 의해 지역사회가 정신병 환자를 돌봐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자를 감금하고 난폭하게 다루었습니다. 17세기 말까지도 정신질환에 대한 귀신학적 설명이 지속되었고 18세기에 이르러서야 귀신설이 후퇴하고 의학적 설명이 시작됐으며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설립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정신질환의 도덕적 계몽 시대로 정신질환에 대한 비도덕적 치료에 반대하고 인간적 치료를 위한 병원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히넬은 제일 처음 도덕적 치료를 강조한 정신질환 치료의 개척자로 환자들의 쇠사슬을 풀어줌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전반적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모든 질병의 연구에 있어 임상 및 병리학적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이드는 최면술로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유현상과 꿈의 해석 기법으로 정신분석에 근거한 자유현상, 꿈의 분석 등의 치료 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독일의 에밀 크레플린은 임상 증상의 관찰을 중요시하고 관찰을 기초로 정신질환의 원인, 증상, 경과, 예후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기술정신의학의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여러 학자들은 프로이드의 분석이론을 수정하여 새로운 분석이론을 제시하고 사회적, 생물학적, 심리적인 여러 이론을 통합하는 정신생물학적 이론을 정립하면서 행동주의나 정신치료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양 정신건강간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7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미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대량 생산되었으며 정신보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1953년 맥스웰 존스는 개방정책을 서술하는 지역사회를 발표하였고 이 개념은
치료적 환경의 개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60년대 계단 위의 수용소 시설에 장기 수용 정신질환자들에게 인간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치료의 필요함이 강조되면서 미국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80년대 뇌 영상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인간 행동의 생물학적 근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1990년대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수립하고 대상자의 정신사회적 요구에 적절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정신치료 역사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의 제일 초기 정신질환 치료로는 귀신학에서 비롯된 굿, 기도, 나뭇가지로 때리기와 같은 비과학적인 요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며 삼국시대에는 약초, 침술, 승려의 연극요법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삼국시기에서는 어지럽고 멍하고 침울한 자신의 상태를 언급하면서 양, 침술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으로도 치료하였다는 기록이며 한국 역사 문헌에 기록된 최초의 정신장애 및 정신치료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려시대 중엽에 간행된 동의보감에는 차수라고 하는 조현병 질환과 유사한 질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는 경성제국대학에만 정신과 교실이 있었고 6.25 사변 후 여러 이과대학에서 신경정신과 교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정신과병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945년 대한정신의학회가 창립되어 최근까지도 많은 연구학회가 발족되어 다양한 학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5년 보건법이 제정되고 보건증진공대에 정신보건과가 신설되었으며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를 이룩하여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한국정신보건 전문요원협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제시대에 처음으로 병동 내에서 환자를 간호하게 되었고 그 당시 간호는 환자의 안전관리와 보호 위주의 간호가 주로 시행되었습니다. 1953년 항정신병 약물의 개발로 환자 증상이 가벼워지게 되었고 정신간호의 기능은 보호관리에서 점차 인슐린 요법이나 전기 충격치료, 일반적 신체간호, 환자 관찰, 투약 등으로 변하게 됩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인슐린 치료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미국 정신의학의 영향으로 환경치료와 활동치료를 도입하여 간호사도 오락치료나 예술치료에서 치료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대한간호학회가 창립되면서 정신간호학회가 시작되었고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정신보건 간호사의 수련 과정이 새로 신설되면서 정신보건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원 치료도 단기화되었으며 경기도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신보건센터의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1999년에 이르러서는 전국 245개 보건소에 정신보건 사업이 시작되어 정신보건 간호사들이 참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로서 정신간호사의 위치를 확고히 구축해야 하는 사명을 던져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신건강간호를 공부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게 인권의 개념으로 다가가서 적절한 치료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